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69쪽 황새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관. 오늘부터는 주로 새와 관계되는 글자들을 보겠는데, 새와 관계되는 글자에는 새추라는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새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엉이 환자를 보면 수리부엉이 환이라고도 하는데, 위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풀초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있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양뿔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양뿔개. 본래는 이와 같이 양양자의 고자에서 위에 부분만을 그려서 양뿔개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수리부엉이 환자는 이와 같이 부엉이, 새 중에서 뿔털이 나 있는 새를 보고 만든 글자가 부엉이 환자입니다. 머리에 뿔털이 있는 새에서 부엉이를 뜻하는 글자가 부엉이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엉이 환자와 연관되는 황새관자를 보면, 이 황새관자도 마찬가지로 수리부엉이 환자 밑에 뿔털 밑에 눈이 달렸는데, 이와 같이 새를 그리고 눈을 그리고 뿔털을 그리고 이와 같이 깃을 그려서 뿔털이 달린 새가 있는데 큰 눈이 달려 있는 그런 새를 나타내서 황새관이라고 합니다. 황새관. 뿔털, 눈, 새를 그려서 황새관. 이와 같이 새. 목이 길고 머리에 뿔털이 달린 새인데, 그래서 황새, 백로, 수리 이런 것처럼 물가에서 주로 사는 새를 나타내는 걸 때 황새관, 특히 외가리라고도 하는데, 뿔털이 달린 시끄럽게 우는 새에서 외가리, 황새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가 황새관자입니다. 황새관. 그러면 관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자는 볼관, 볼견자를 집어넣어서 볼관, 물댈관,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황새들이 많이 모여서 물댈관, 광대뼈관, 옥이름관, 두레박관, 이런 것들은 뿔털이 달린 것처럼 그릇에 양쪽이 튀어나온 광대, 양쪽이 줄을 매다는 두레박, 이런 것처럼 그런 이름에 많이 쓰이고, 권할권, 힘력자가 붙어서 힘써서 하도록 권하다, 권세권, 원래는 황새나 외가들이 앉는 수평으로 뻗은 나무 가지를 권이라고 했는데, 저울 때를 뜻하기도 하고 권세를 뜻하기도 하게 뜻이 변해갑니다. 기뿔환, 새가 크게 입을 벌려서 소리내는 데서 기뿔환, 기뻐할 환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붉은색 글자들은 1800자를 넘는 글자로 3500자 안에 포함된 글자입니다. 주로 지명이나 인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젤약. 젤약자는 위에 풀초자가 아니라 이렇게 수리부엉이 환자 밑에 또자를 집어넣어서 뿔털 달린 새, 수리부엉이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에서 젤약이라고 하지만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젤약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도울호, 흘러 퍼질호, 구할호, 거둘확, 어들륵 등이 있는데, 말씀한자를 집어넣어서 말씀한자를 만나서 말로 도와주다, 말로 돕다, 손으로 잡고 말로 돕다. 거둘확, 별을 거두어들이고 계견자가 들어서 사냥, 짐승을 사냥해서 얻다. 그래서 별을 수확하다라고 이유고, 짐승을 잡는 데서 얻을 획자라고 해야지, 학생들은 거둘 확자와 얻을 획자를 많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수확하다라고 알려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에 새추자. 새추자는 대개는 보면 꼬리가 짧은 새다라고 설명하는데,
꼬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새 종류를 나타낼 때 새 추자가 들어가고, 특정지어서 어떤 새 이름에 들어갈 때는 새 추자보다는 새 조자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구분은 부수의 이해 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절 부수의 이해 편에서 짐승편에 가서 새 추자와 새 조자의 설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추자, 아무튼 새 추자는 새 머리 깃을 그려서 만드는 글자가 새 추자가 됩니다. 새추. 전체적으로 새 추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 글자가 있는데, 새추, 손으로 새를 밀어내다 날려보내는 풍습에서 새추, 쇠뭉치 등골추, 새처럼 콕콕 찍듯이 나무로 만들어서 뭔가 쪼고 때리는 내서 쇠뭉치, 송곳추, 송곳 새처럼 콕콕 찍도록 만드는 쇠로 만드는 거, 오직류, 새가 입으로 내는 오직 한 가지 소리, 생각할류, 마음 시자 붙여서 마음 생각, 별유자는 새 그물의 별이줄을 뜻하고, 장막유자는 수건건자, 꽁지 짧은 새처럼 짧은 장막을 유라고 하고, 참새작, 적을 소자와 새추자가 합해진 모양이지만 후에 모양이 같은 부분이 하나가 생략이 돼서 참새작, 새처럼 조금 쌓인 언덕, 쌓을 때 조금만 쌓인 언덕을 퇴라고 하고, 새들이 많이 모여 사는 물이름을 나타내고, 어릴지, 벼싸기 새만큼 조금밖에 안 자란 어릴지, 화살로 잡는 새, 누구수, 새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누가 하는 내는 소리인지를 몰라서 누구수, 비록수, 성최, 높을최, 산이 새가 나는 것보다 높은 산에서 높을최, 재축할 최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아갈진. 나아갈진자는 걸을 척자와 그칠 지자가 만나서 걸을 척자 변형과 그칠 지를 더해서 걸어가다 그친다, 걸어가다 그쳐서 쉬엄쉬엄 갈차기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후에 이렇게 변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해서 새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서 나아갈진. 새는 벌새 이외에는 뒤로 나는 새가 없어서 새가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뜻에서 나아갈진, 옥돌진, 햇살 밑질 섬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떼새 잡이라고도 하고 새떼 잡이라고도 하는데, 새를 많이 그려서 한자에서 하나, 둘, 셋, 셋이 있으면 가장 많이 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세 개를 그리고, 특수한 모양이 있을 때 네 개까지 그리기도 합니다. 같은 모양이 한자에는 네 개까지 모이거나 세 개까지가 주로 많이 모여서 많다, 많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떼새 잡이라고 하는데, 이 떼새 잡자는 나무 목자 위에 떼새 잡자를 그려서 원래 모일집자, 많은 새가 나무에 모여 있다 라는 의미로 모일집자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너무 새추자가 많아서 하나만 그려서 모일집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일집. 모일집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샘솟을집, 물이 모여서 솟아나다 라는 뜻에서 샘솟을집자가 있고, 섞일잡자도 본래는 오드자가 이와 같이 있고 모일집자가 이와 같이 있는 글자가 섞일잡자의 옛 글자였는데, 오드자 모양이 이와 같은 오드자 모양이 위에 부분은 똑같게 쓰고 앞부분을 이와 같이 쓰고 뒷부분을 이와 같이 써서 이 모양 또한 오드자입니다. 오드자 밑에 나무 목자하고 새추자를 옆으로 별도로 써서 이 모양과 이 글자는 같은 글자인데, 지금은 섞일잡, 옷에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다라는 뜻에서 섞일잡이라고 합니다. 섞여 있다, 섞일잡.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옷을 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매준, 준자를 보면 준자는 새추자가 있고 밑에가 한일자가 붙어서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먹을 것을 응시하는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매는 하늘에서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수평으로 돌고 있는 데서 돌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보는 글자가 준자입니다. 그래서 새매는 어딘가 한 곳을 응시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어디를 응시하거나 어디 한 곳을 노려보는 데서 그래서 어떤 먹잇감을 결정하라는 데서 승인하다, 비준하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얼음이 붙어서 얼어붙는다 라는 의미로 결정하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준자는 소전에 보아도 설문해자에도 보면 비둘기다 라고 설명을 해놓게 되었는데 비둘기, 새매 어쨌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새에서 준이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준, 샘의 준자를 따르는 글자를 보면 준자는 이와 같이 준자를 만나는 글자는 1800자 안에는 없고 전부 다 3500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인데 준할준 수평 때 횟대나 팔에 앉은 새다. 이게 횟대나 팔에 앉은 팔에 앉아 있는 새라고 보거나 횟대에 앉아 있는 새로 보기도 해서 준하다. 어디에 가만히 앉아 있다. 수평 물처럼 수평으로 날아다니는 새. 고르게 평평하게 날아다니는 새에서 고르다, 미리, 준하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준자는 원래 비준준자와 같이 쓰이기도 하는 글자가 준자입니다. 준할준, 비준준 등의 글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